이제 16페이지 예시를 이제 볼 텐데 가우스 함수는 지난 시간에 한번 그렸었지, 그지? 기억나니? 아까 펼쳐놨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가우스 함수 어디 있더라? 잠깐만. 그냥 필기하던 게 어디 갔지? 여기 있네. 계단 형태로 그려지는 가우스 함수 그렸었지, 그지? 지금 가장 기본적인 y는 가우스 x 함수를 그려보면 얘가 정수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끊어서 그려봤더니 계단 형태의 그래프가 쭉 그려져요. 이게 가우스 x라는 그래프야. 자, 이걸 참고를 하고 문제로 되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건 그래프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 해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대상 함수가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야. y는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를 뒤에 플러스 1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평행이동에 따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봤던 요 y는 가우스 x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한 칸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한 칸 올리게 되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프들이 한 칸씩 쫙쫙쫙쫙 올라가는 상태야. 그럼 지금 보려는 구간이 이제 0에서 1 사이 6이니까 올라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 그래프가 아래 거 참고할게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일부분이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가우스 x 그래프를 1만큼 올려서 그렸습니다.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의 극한이냐면 1로의 극한이야. 1로의 극한이면 극한은 두 번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에서 1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극한은 이렇게 올 거니까 2로 가깝게 가는 거고 좌극한은 이렇게 올 거니까 1에 가깝게 가요. 우극한 2와 좌극한 1은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야. 가우스 함수에서 정수 기준의 좌극한 우극한은 다릅니다. 맞죠? 계단 형태니까.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함수가 아니라 가우스라는 이 개념의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x에 1로 가깝게 가는데 우극한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는 자, x에 정확히 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보다 조금 큰 게 들어가겠죠. 우극한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1 같은 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뭐 조금 더 상세하게는 1.0000001 이런 거. 들어가면 가우스를 씌우면 그 알맹이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얼마예요? 1이지. 1.1도 가우스 씌우면 1이고 1.5도 가우스 씌우면 1이고 1.01도 가우스 씌우면 1이니까 그럼 이 녀석은 1 더하기 1의 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2야. 아까 그래프에서 해석하듯이 1의 우극한이 2다라는 게 이 녀석이지. 그런데 1의 좌극한을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 뒤에 플러스 1은 어차피 숫자니까 그대로일 거고 이번에는 0.9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보다 조금은 작으니까. 그러면 1은 지금 들어있지 않죠? 0.9, 0.99, 1은 없어. 그러면 걔네들 숫자보다 작은 쪽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정수는 0이지. 그래서 이 녀석은 0 더하기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1이야. 결론은 우극한은 2고 좌극한은 1이라서 같지 않기 때문에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이렇게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해석하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모에도 x가 있고 게다가 절대값도 씌워놨고 분자에는 가우스 기호도 있잖아. 이거는 그래프 그리기가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1로 가깝게 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역시나 우극한 좌극한을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극한부터 한번 따져보자. 극한 x를 1 플러스 우극한으로 가져갈 때 x 플러스 1 절대값에 가우스 x 빼기 1인데 분모에 있는 절대값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x 플러스 1인데 x는 1의 우극한이야. 그럼 이미 1이라는 건 양수잖아. 그럼 거기다가 1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니까 분모 자체는 양수라서 절대값 그대로 풀려서 나올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분자 볼게요. 1의 우극한이에요. 여기는 극한 정리를 바로 해버릴게. 아까 했던 것처럼 1의 우극한이면 1.1 정도로 생각해보면 그거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1이지. 그럼 분자가 1 빼기 1 이렇게 되겠어. 그럼 분자는 이미 극한을 적용을 한 거고 분모에다가 x만 적용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1로 가깝게 간다는 거는 1의 우극한이나 1로 가는 거나 다 똑같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 2분의 빵, 제로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1의 우극한이었습니다. 두 번째, 좌극한 한번 보자. 똑같이 이렇게 적어볼 텐데 분모부터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보다 조금 작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할 거니까 알맹이는 역시나 양수죠. 그러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분자는 알맹이가 0.9 정도의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가우스 x는 0이겠지. 그래서 0 빼기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1의 좌극한을 넣는다는 거는 x 플러스 1에서 1에 가깝게 가는 거니까 얘도 1 더하기 1분의 0 빼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수렴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1의 좌극한이야. 결론은 뭐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1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기호 있는 거, 가우스 기호 있는 거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 발전 문제 하나만 해보고 갈까? 가우스 x가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fx가 이렇게 가우스 기호를 포함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극한 2로의 fx 극한이래요. 그것이 값이 존재해야 된대.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두 번 풀어서 같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풀어볼게요. 이제 표를 그려서 좀 해결을 해보자. x가 2의 우극한일 때랑 2의 좌극한일 때랑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그럼 fx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우스 x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지. 그래서 가우스 x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알맹이가 2보다 조금 큰 거는 그것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2겠죠. 알맹이가 2보다 조금 작은 거는 1.9 정도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것을 넘지 않는 정수는 1이겠죠. 이런 상황이면 fx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가우스 x 자리에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이렇게 될 거고 2의 좌극한일 때는 가우스 x 자리에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줘야겠지. 따라서 4 더하기 2a가 1 더하기 a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극한은 두 번 푼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돼. 이고요. 거기에다가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절대값 기호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합성함수 극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기 예제들을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열심히 설명을 해놨는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합성함수는 건너 가야 되니까 첫 번째는 동그라미 그리기를 하자입니다. 동그라미 그리기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극한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아래쪽에서 가까워지는지 위쪽에서 가까워지는지 항상 좌우 극한을 표시를 하자. 좌우 극한을 표시를 하는데 만약에 아까 상수 함수처럼 위도 아래도 아니 일정하게 오는 애는 표시할 필요 없다. 표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열심히 이렇게 뭐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동그라미 그려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F 함수, G 함수 조금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얘네들을 해석하는 거는 결국은 동그라미 그려서 해석한다라는 얘기야. 첫 번째 볼게요. 0으로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 해야겠죠?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두 번 할 거야. 그 다음에 G 합성 F니까 합성함수 뒤에서 먼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F 보내고 G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왼쪽에다가 동그라미 그릴게요. 함수 두 개 합성할 거니까 동그라미 세 개 그리고 F 먼저 보내고 G 나중에 보내고 0의 극한이니까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을 두 번을 푼다. 자, 이제 F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0의 우극한은 0의 오른쪽에서 올 거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가깝게 가는 건 맞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쓰긴 할 건데 얘는 다시 G의 X로 정역으로 들어갈 거니까 풀말을 붙여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은 크구나 플러스를 붙여줄 수 있겠지. F 다 해결하고 갈게요. 이번에는 0의 좌극한을 봅시다. 그러면 0의 왼쪽에서 가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1로 가깝게 가는 건데 1보다 아래쪽에서 붙고 있으니까 1보다는 조금 작아요. 요거는 마이너스 1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오른쪽에 붙여주는 건 1보다 조금 큰지 조금 작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F 해석 다 됐습니다. G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구해야 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로 가까워지네요. 첫 번째는 1이야.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1의 좌극한입니다. 1의 좌극한 왼쪽에서 가니까 이렇게 가야겠네요. 역시나 함수값이 1로 딱 찍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1이야. 결론은 어때?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이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1, 1 똑같이 도착하니까 극한값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두 번 풀어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순서, 합성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G 합성 F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뒤에서부터 G 보낸 다음 F를 보내면 되겠고 역시나 0으로의 극한이니까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면 되겠다. G부터 해석해 볼게요. 0의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0으로 가깝게 가는 건 맞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0의 동그라미 우극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의 좌극한은 역시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때요? 마찬가지로 0보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니까 0보다는 조금 큰 거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G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F로 되돌아가서 그러면 둘 다 0의 우극한을 구하라고 하네요. 0의 우극한은 이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1. 결론은 합성함수의 0에서의 극한값은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마이너스 1로 동일하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좀 간결하죠, 그죠? 함수가 복잡한 거에 대비. 그러면 보기 2번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해석을 잠깐 해보자면 1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니까 1의 플러스 우극한, 1의 좌극한 두 개를 풀어서 합성함수니까 F 보내고 G 보내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역시나 1 플러스 1 마이너스 할 건데 G 보내고 F 보내고 해요. 지금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봐.
잘 나와? 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제 진도 나가 봅시다. 다음 장 넘겨서요. 지금까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특정한 숫자 또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을 확인을 해봤잖아, 그지? 자, 이제 조금은 좀 빨리빨리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극한에 대한 성질을 좀 찾아봅시다. 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함수 극한의 성질인데 여기서는 증명 과정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진학하게 되면 해석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 해석학 안에 입실론 델타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극한에 대한 증명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 근데 그 과정을 지금 모두 설명하기에는 조금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하고 그렇구나 정도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아마 교과서에도 이거 보면 이거는 증명 과정은 고등 과정을 넘어서니까 이건 증명 과정을 생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쭉 읽어볼게요. FG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하나씩 바꿔줄 때, 즉 x를 a에 가깝게 보낼 때 극한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FG가 각각 알파, 베타에 수렴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래쪽에 써놓은 식에다가 이걸 표현해 볼게요. F랑 G가 각각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아래쪽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전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각각 수렴한다. 꼭 기억하세요. 각각 수렴한다. 각각 수렴한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다음 식이 다 성립한다고. 첫 번째 보면요. F라는 함수에 뭘 해놨냐면 C라는 어떤 함수를 곱해놨어요. 이거를 실수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극한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실수배한 건 밖으로 꺼내놓고 안쪽의 함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치 어때요? 순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지, 그지? 실수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F가 알파로 수렴하면 C 곱하기 극한 F니까 알파 가져와서 곱하면 된다. 겁니다. 실수배 가능하다. 즉, 리미트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상 함수가 F랑 G를 더해 놓은 함수야. 그럼 뭔가 새로운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극한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한다 라고 하면 그 전제 조건이 만족하면 리미트를 마치 분배해 주듯이 실제로 분배는 아니지만 분배해 주듯이 각각 리미트를 적용해서 그 결과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수렴할 때만 이게 적용된다. 세 번째,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각각 수렴하니까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중간에 빼기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번째, 곱하기도 마찬가지다. 곱하기도 대상 함수는 f 곱하기 g인데 리미트를 만약에 fg가 각각 수렴하면 마치 분배하듯이 그래서 f의 극한 구하고 g의 극한 구해서 곱한다. 언제? 각각 수렴할 때. 각각 수렴할 때만 그렇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수꼴도 마찬가지죠. 분수는 역수의 곱이니까 결국은 곱하기 성질이 그대로 오는 건데 0으로 나누는 것은 조심해야겠죠. 0으로 나누는 건 피한다. 즉 최종적으로 베타가 분모로 갈 건데 그 베타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 물론 뒤에서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가는 건 다룰 거예요. 근데 0이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쨌든 0이 되는 건 제외하고 G분의 F는 마침 각각 수렴한다라고 하면 리미트를 분배하듯이 써먹을 수 있다. 직관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많이들 이제 까먹는 게 이거야. 각각 수렴할 때 이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할 때도 각각 수렴할 때를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자, 이걸 알아두면 이제 상당히 쉬워집니다. 여기 지금 5개의 예제가 있는데 바로 해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 리미트 x를 3으로 가깝게 가는데 대상 함수가 2x야. 사실 y는 2x라는 직선을 그려놓고 3으로 가깝게 가는 걸 확인할 수는 있죠. 얘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2배의 리미트 x는 3으로 갈 때 x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3으로 가깝게 가는 거는 x라는 그래프가 3으로 갈 때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전부 3으로 가깝게 가잖아요. 그래서 3이다 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앞에 2를 곱해서 6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겠다. 두 번째, x 플러스 2도 마찬가지예요. x라는 함수랑 y는 2라는 상수 함수를 합쳐놓은 것에 대한 1로의 극한인데 이거는 그대로 각각 적용해서 하면 된다고. 사실은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 그려놓고 하면 돼. 그런데 함수 더하기 함수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x의 1로의 극한은 1이고 2의 x가 1로 가깝게 극한은 상수함수니까 항상 2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이런 애들은 각각 수렴하면 각각 그 수렴값을 더하면 되겠죠. 그 첫 번째는 2로 가깝게 가져가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을 거니까 8. 두 번째는 6. 세 번째는 5. 그대로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물론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라는 2차 함수를 그려놓고 x를 2로 우극한 좌극한을 확인해 보면 뭐 같은 결과는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얘도 x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x는 2로의 극한을 구해도 되고 각각 구해도 되고 왜? x제곱에 2를 집어넣으면 4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3x인데 거기 마이너스는 뭐 나중에 한다고 치고 3x에 대한 x의 2로의 극한은 6이니까 각각 수렴하죠. 그러니까 각각 극한값을 구해서 빼는 걸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수의 범위를 벗어나서 식으로도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로는 결국은 또 마이너스를 다 집어넣어서 그대로 산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번째는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함수가 2차 함수잖아.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2의 극한을 구해도 되고 이번에는 각각 수렴하는지를 봐봐. 2로 가깝게 가면 4로 수렴하고 2로 가깝게 가면 1로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죠. 그래서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면 좋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3차 함수를 그리기는 이제 부담이 좀 있으니까 각각 수렴하는지를 보자고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얘는 2로 가깝게 가고 마이너스 1을 보내면 그것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깝게 가고 그럼 각각 수렴하니까 곱해도 괜찮겠다입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 0으로 보내면 분자는 3으로 가깝게 가고 분모는 마이너스 1로 가깝게 가니까 둘 다 수렴해서 그대로 분수꼴로 해결하면 되겠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지? 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 쌤이 지금 적어놨는데 이거는 적어두세요. x를 a로 가깝게 가는데 대상 함수가 fx라는 어떤 함수에서 알파라는 상수를 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상, 극한을 보내는 대상 함수인데 그 극한값이 0이다라는 결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알맹이 쳐다보면서 x에 관련된 애가 누구냐면 fx란 말이에요. fx를 극한을 보내면 그 결과가 알파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핏 보면 당연하죠. 알파가 되어야 알파 빼기 알파가 0이니까. 이 구조 괜찮니? 나중에는 이걸 당연하게 쓰겠지만 그런지 보자고. 그래서 이거는 잠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대상 함수인 fx 빼기 어떤 상수를 gx라는 함수로 좀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식을 다시 보면 전제 조건이 x를 a로 보낼 때 gx라는 함수는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fx는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잖아. 그치?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x를 a로 보낼 때 나는 궁금한 게 fx는 어떻게 되는가예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관계식에서 fx만 남기면 마이너스 알파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gx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극한 fx 대신 gx 마이너스 알파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잘 봐. 요 녀석은 x를 a로 보냈을 때 바로 위에 뭐라고 했냐면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어. 얘 수렴해.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값도 어때요? 얘는 x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알파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극한을 보내도 수렴하는 거야. 오, 각각 수렴할 때는 우리 조금 전에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 극한 보낸 결과를 쓰면 된다라고 했죠. 중간에 빼기니까 빼기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gx의 x는 a로의 극한은 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빼기, 아이고 웬 빼기야? sorry. 플러스죠, 그죠? 이항했으니까 fx는 gx 플러스 알파니까 플러스 알파로 써야겠죠? 여기도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겠다. 결론은 뭐야? fx의 극한값이 알파야 라는 결론이지.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꼴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극한 뭐 x는 1로 fx 더하기 3은 0이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마치 우리가 산수 그 방정식 풀듯이 fx 극한이 얼마면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x 1로 극한은 3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결론을 알고 보니까 좀 쉽죠, 그죠? 근데 이 과정이 꼭 이렇게 있다라는 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넘어가 볼게요. 해서 조금 전에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사칙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각각 수렴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봅시다. F랑 G가 있는데 둘 다 뭘 보고 있냐면 1의 극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 2 각각 어때요? 수렴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각각 수렴. 오, 그러니까 각각 수렴하니까 아까 했던 극한의 성질들이 다 성립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분배하고 극한값 적용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바로 가보면 3 곱하기 f의 극한 3 빼기 2 곱하기 g의 극한 2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왜? 각각 수렴하니까. 그래서 9 빼기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그러면 는 바로 적으면 2배의 극한 f가 되겠죠. f는 3이었습니다. 3배의 극한 g가 되겠죠. 2였어요. 그 다음에 g의 제곱인데 g의 극한이 2였으니까 2의 제곱이야. 이렇게 바로 풀어줄 수 있다. 완전히 사칙연산이다, 그지?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잘못된 부분을 찾으세요. 이게 주의할 부분을 알고 있냐라고 묻는 문제야. 볼게요. FG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극한의 곱을 아래처럼 계산을 했대요. 각각의 극한의 곱은 어떤 처리를 했냐면 이 녀석이 한꺼번에 리미트 안에 집어넣었어. 얘가 같다는 얘기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그러면 F랑 G를 먼저 곱하면 X-1이랑 분모에 있는 X-1이 약분되니까 극한이 1이겠네? 인데 이게 맞냐고.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리미트 안으로 뭉쳐서 넣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왜? 이거나 이거나 지금 이 부분이 가능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각 수렴해야 된다고 했지. 각각 수렴하는지를 봐봐. 근데 각각 수렴하는지를 보기 전에 그러면 극한을 먼저 구해볼게요. F의 A로의 1로의 극한은 어떻게 돼요? 요거 X-1에서 X에 1을 집어넣으면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G의 1로의 극한은 어떻게 되니? X가 1로 가깝게 가면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 0으로 가깝게 가고 있지. 좀 이상해진단 말이야, 꼴이. 이거 유리함수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X 점근선은 1이고 Y 점근선은 X축 0이니까 그대로 X 값에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2,1 지나면
유리함수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인데 1로 가깝게 가져가 보래. 그러면 1은 점근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가깝게 가져가 보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왼쪽에서 가깝게 가져가게 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 극한값 없단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맞아? 극한값이 한쪽은 이건 다시 정리해 볼게. 표로 정리하면 x를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으로 했을 때 f 극한 구해보고 g 극한 구해보고 할 거예요. 그러면 f 극한은 둘 다 0이었으니까 빵빵 쓸 거고 그 다음에 g의 극한은 1의 우극한은 양의 무한대 1의 좌극한은 음의 무한대예요. 근데 지금 뭘 할 거래? 그거를 극한값 구해서 곱할 거래. 그럼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겠죠?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도 0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네? 극한값은 얼마야? 0이라고 해야 돼. 그런데 이게 결과가 아까 뭉쳐주면서 미리 약분하고 극한을 보냈더니 1이래. 얘가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디서 틀렸는지를 다시 보자고. 뭘 잘못했니? 라고 했을 때 뭉쳐 넣던 게 잘못이다. 왜? 이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각각 수렴해야 돼. 근데 아까 확인했지만 gx는 수렴해야 해요. 1에서. 극한값이 없잖아.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각각 발산을 해버리니까. 극한값이 없는데 이렇게 리미트를 뭉쳐놓거나 쪼개거나 할 수 없다고. 여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각각 수렴하는지 여기를 확인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기 3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응용되는 부분이거든. f가 그냥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어. 모양도 모르는데 x분의 fx가 극한을 0으로 보내봤더니 3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더래. 이렇게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오면 f를 유추하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f가 어떤 건지 찾는 그런 유형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f를 유추하지 마시고 모양 그대로를 사용한다. 모양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복잡하게 막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fx 밑에 x가 나눠져 있는 형태를 다 만들어주면 되죠. 준비됐니? 그럼 첫 번째 식은 덩그러니 fx만 쭉 있잖아. 여기에 분모의 x를 만들어주면 전체 제일 큰 분수의 분모 분자를 얼마로 다 나누면 돼요? x로 다 나눠버리면 되지. 그러면 fx 밑에 x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극한을 적용하기 전에 나눠보자. 그럼 x를 제로로 보낼 때 분자부터 해결해 볼게요. 분자를 x로 나누면 첫 번째는 x는 1이 되겠고 두 번째 거는 x분의 fx 이렇게 되겠지. 분모도 봅시다. x는 나누면 1 빼기 x분의 fx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극한을 나는 하나씩 적용하고 싶은데 여기서 들어가는 개념이 각각 수렴하니예요. 그럼 선생님 표시하는 1 수렴합니까? 이게 x랑 상관없으니까 1이 수렴하죠. 그럼 얘도 당연히 수렴하겠고 x분의 fx 수렴합니까? 위에서 한다라고 돼 있잖아. 얘도 수렴한다고 돼 있으니까 모두 각각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칙 연산 계산하듯이 대입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녀석은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으로 결론. 괜찮지? 네. 두 번째 거도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역시나 f만 있으니까 분모의 x를 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눈다가 되겠어요. 따라서 x를 제로로 보낼 때 자, 분자부터 나누면 x 하나 남겠네요. 3배의 x분의 fx. 분모는 또 x 하나 남겠네요. 2배의 x분의 fx. 이렇게 돼요. 괜찮니? 각각 수렴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0으로 보내면 2x는 어디로 수렴해요? x가 0으로 갈 거니까 2 곱하기 0. 0으로 수렴하겠죠. 얘도 0으로 수렴하겠죠. 얘는 3으로 수렴, 얘도 3으로 수렴, 다 수렴하네. 그러면 사칙 연산하듯이 빵 빼기 2 곱하기 3
빵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빵은 뭐 버리고요. 3, 3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모양 그대로를 해석을 하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면 fx가 어떤 모양을 띠는지를 조사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뭐 2차 함수 뭐를 구해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모양 그대로를 활용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가보자. 극한의 대소관계, 크기 관계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으로 둔 건 이거예요. 함수 f는 알파로 수렴하고 함수 g는 베타로 수렴한대요. 어떨 때냐면 x를 a로 가깝게 가는 극한을 적용했을 때 그렇대. 그렇구나. 그런데 첫 번째 볼게요. 함수를 그려봤더니 그 함수는 이런 부등호 관계가 있대. 즉 모든 x에 대해서 gx가 fx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상황이래.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g가 이렇게 있을 때 f는 반드시 그 밑에 있도록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등호도 허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같아지는 것까지는 괜찮대.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g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f는 위로 볼록하면서 항상 모든 x에 어떤 x를 잡더라도 g가 위에 있도록 그려놨어요. 그리고 단 한 군데 어디서 a에서 같아진다라는 것까지는 허용하니까 이렇게 그려봤어. 이런 위치 관계를 성립하는 중에 극한을 보내볼 거예요. 극한을 보내면 그 크기 관계는 어떻게 되겠니? 근데 얘네들이 A로 극한을 보냈을 때 각각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크기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대로 유지되더라. 그럼 지금은 여기서 A라는 것에서 같아지니까 결국은 F랑 G랑 극한을 보내면 알파라는 값으로 같아지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같아질 수 있어. 나머지는 항상 G의 극한인 베타가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다른 A 값을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아봤어. 여기를 뭐 B라고 잡아볼까? 그럼 B로 극한을 보내면 G는 여기 있는 함수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F는 여기 있는 함수값으로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누가 커요? 베타가 큰 거지. 괜찮니? 그럼 어디를 잡더라도 G 위에 있는 요 값들이 제일 큰 값이에요. 더 큰 값이야. 그러니까 베타가 항상 크더라.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만약에 함수의 위치 관계가 gx가 항상 크다라고 하면 그것에 극한을 적용해도 극한값은 함수가 큰 쪽이 극한값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관계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제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가져왔어. 어떤 함수인지 지금 모양을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의 g의 각각의 극한이 알파 베타라는 거야. 괜찮니? 얘의 극한이 알파고 얘의 극한이 베타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더 줬냐면 알파 베타가 마침 같대. 이쪽 극한과 이쪽 극한이 같대. 중간에 껴있는 어디로 가야 돼? 딴 데로 갈 수 있니? 내가 중간에 막 있는데 양쪽 끝에서 막 조여와 나한테. 막 조여와. 근데 나는 항상 얘네들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엄청 가깝게 가봤더니 얘도 알파로 오고 얘도 알파로 와. 그럼 나는 얘네들 사이에 있는데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그래프를 위에다가 잠깐 그려볼게요. H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F랑 G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G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F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H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랬을 때 점점 A라는 값으로 X를 가깝게 보내볼 거래요. 그래서 쭉 갔는데 이 녀석의 G는 이렇게 베타로 가깝게 갈 거고 이 녀석 F는 알파로 가깝게 갈 거야. 그럼 중간에 껴있는 애는 어디로 갈 거니? 이게 궁금한 건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알파, 베타가 같아지더래. 띠용? 그 말은 뭐냐면 점점
점점점점해서 얘네들이 극한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럼 중간에 있는 애는 어디로 갈 수밖에? 요 값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 값이 누군데?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거죠. 근데 알파, 베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아, 내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갈 곳이 없어. 얘네들이 극한이 존재하는 곳으로 나는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잖아. 그치? 끼인 애는 벗어날 수 없어. 양쪽의 극한값으로 나도 가야 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해요. 샌드위치가 빵과 빵 사이에 껴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낀 애는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알파, 베타가 같으니까 베타로 가도 된다라고 해도 돼요.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사실은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여기야. fx가 알파의 극한값을 갖고 gx가 베타의 극한값을 가지는데 등호가 없는 경우에도 등호가 생길 수가 있어. 극한값에서는. 봐봐. 첫 번째. fg가 이제 항상 g가 더 크대요. 아까는 같다라고 해서 두 그래프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붙어 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을 보내면 등호가 붙을 수가 있어. 등호가 붙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예제를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분의 1 요거랑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분의 2랑 요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유리함수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제를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x분의 1이랑 x분의 2를 그려보면 분자에 있는 값이 양수고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거든. 그래서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x분의 2는 조금 더 떨어져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할 거냐면 x를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볼 거야. 그러면 x분의 1이라는 것도 0으로 x분의 2라는 것도 0으로 가깝게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극한값은 얘도 0, 얘도 0이에요. 어때? 극한은 같아질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항상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위에 있지만 특정한 x값에 대해서는 항상 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한이잖아. 한없이 가깝게 가면 그게 어디로 가깝게 가니? 그게 수렴하는 수렴값인데 둘 다 0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극한에 대해서는 등호는 붙을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샌드위치 정리의 이제 확장인데 완전히 사이에 껴있는 거야. 같아질 수도 없어. 함수 자체는. 그런데 이거를 극한을 보낸다라고 하면 아까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 같아질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등호가 없어도 극한을 보내면 등호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내용이야.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적용 한번 해보자. 보기 4번 볼게요. 뭐 문제 풀이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끼어있는 형태가 된대. 그럼 끼어있는 형태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fx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애들의 극한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fx 1로의 극한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는 x를 1로 보내면 어느 값으로 가깝게 가나요? 이렇게 표현할게. x는 1로의 극한이니까 안 보이려나? 요거 x는 1로의 극한이니까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냥 1 집어넣으면 2 빼기 1 1로 가깝게 가요.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은요? 1의 제곱이니까 1 양쪽 끝이 다 1로 가깝게 가. 그러면 끼어있는 애는 근데 갈 데가 없잖아. 그지?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1로 가깝게 간다. 그래서 극한값 1 이렇게 결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별로는 없지만 얘는 좀 간단하니까 2x-1이라는 그래프는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그려지는 함수. 그러면 1일 때는 그 함수값이 얼마야? 1이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x제곱은 1,1 지나거든. 그럼 1,1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괜찮니? 그러면 여기 1,1이라는 걸 기준으로 직선부터 해석을 해보면 직선은 이렇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1로 가깝게 가는 거고 2차 함수는 또 어때요? 이렇게 와서 다시 1로 가깝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함수보다는 크고 2차 함수보다는 작은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여기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애는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이쪽으로 얘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1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아래쪽에 포커스에 뭐 아까 얘기했던 등호가 붙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다. 이게 부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부등호가 뒤집어지진 않아. 맞죠?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억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준 요거 x분의 1이랑 x분의 2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문제 한번 녹여보도록 할게요. 마플 개념 느낌 첫 번째. 이제 이런 것들이 응용 문제에 나오는 거죠. F가 뜬금없이 발산한다. 띠용. 이거는 별표. 사실은 발산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수렴값 구하고 얼마에 수렴하는지 이런 거를 찾는 게 이제 관심인데 굳이 발산하는 애를 줬어. 굳이 왜 줬을까? 요게 포인트입니다. 굳이 왜 줬을까? 두 번째, 복잡하네요. f 빼기 3g의 무한대로의 극한이 2다. 얘는 일단 수렴하네요. 2라는 값도 중요하지만 수렴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단서가 두 개지. 발산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 그럼 봐봐. 여기서 이 극한의 꼴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꼴이 만약에 무한대분의 상수 꼴이 되면 극한을 보냈을 때 분모는 엄청 커지는 상태고 분자는 어떤 고정된 값으로 가깝게 가는 상태면 이 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거 활용하라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준 거야. 다른 거 써먹을 게 없거든.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딱 단서로 줬다? 그럼 얘는 분모로 사용하자. 이겁니다. 유형을 딱 보셔야 돼요. 발산하는 애를 왜 줬지? 분모로 사용하라고 줬구나. 그래서 아래쪽에 풀이가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풀이는 뭐 치환한 다음에 식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개념에 요 부분이 들어있어요. 요 부분. fx를 분모로 가져다 놓고 있잖아. 그지? 분모로 사용하자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선생님이 다른 풀이를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식을 딱 보자마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줬네. 그리고 f 빼기 3g가 2로 수렴하네. 얘는 상수꼴이네. 그래서 얘네들을 둘 다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똑같으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를 fx를 가져다 놓고 즉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가져다 놓고 수렴하는 애를 분자로 가져다 놔요. 이렇게. 그럼 꼴이 조금 전에 했듯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고 얘는 2로 수렴하는 꼴이니까 이 극한값을 얼마라고 해야 돼? 0이라고 해야지. 이걸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fx가 분모니까 약분하는 관계에 따라서 첫 번째는 f 나누기 f니까 1이겠죠. 빼기 3배의 fx분의 gx 이렇게 되겠네. 이게 0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참고하라고 적어뒀던 거 보면 극한이 0이네.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분의 g는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3분의 1이야. 이걸 이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네,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식을 딱 봤더니 F랑 C랑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은 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새로운 단서가 F분의 G가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에 F 가져다 놓으면 되지. G 밑에 F가 가게 하면 돼.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G 밑에 F가 가려면 분모 분자를 F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큰 분수를 기준으로 분모 분자 F로 다 나눠봅시다. 분모부터 그럼 빼기 3 더하기 6배의 F분의 G라고 X는 그냥 생략할게요. 분자는 F 나눴으니까 1 더하기 3배의 G 나누기 F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 수렴해야 이 리미트를 다 적용할 수 있죠. 수렴한지를 먼저 확인하자. 숫자들은 그대로 수렴할 거고요. F분의 G는 아까 어디로? 3분의 1로 수렴한다고 그랬잖아. 다 수렴합니다. 그래서 숫자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3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1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지? 그래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발산하는 애를 준다? 분모로 가져다 써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 장 넘어갈게요. 두 번째, FG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랬을 때, 와, 이렇게 구하래요. 쉽지 않네요. 그죠? 괜찮니? 볼게요. 첫 번째, 극한을 x를 2로 보냈는데 지금 구조 자체가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식과 fx라는 어떤 식, 함수식인데 두 개 곱해놨잖아. 곱해놓은 게 수렴값 6이 존재한대. 그런데 봐봐. x는 2로 보내면 첫 번째 건 어때요? 3으로 수렴하죠. 요 녀석. 2를 집어넣으면 3으로 수렴하잖아. 첫 번째 함수는 3으로 수렴해. 두 번째, fx가 만약에 수렴값이 없어. 즉, 2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 그럼 6이라는 수렴값이 존재하겠니? 안 되지. 그 말은 fx도 2로 보냈을 때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적어보면 앞에 거는 3이라는 숫자로 수렴할 거고 fx의 극한이 존재하는 이게 6을 만족해야 돼. 그럼 얼마로 수렴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f의 2로의 극한값은 2야 라고 바로 찾았죠. 네.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나눗셈 구조인데 아까랑 똑같아. x를 2로 보내면 분모가 4로 수렴하지. 분모가 4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분자가 gx가 수렴값이 없어. 예를 들어 좌우가 하나는 뭐 발산하고 하나는 뭐 다른 숫자로 수렴하고 이렇게 되면 오른쪽이 1이 가는 극한값이 존재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도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야 돼라는 거야. 얼마로? 4로 수렴해야지. 그렇지. 4로 수렴해야 된다. 따라서 f의 극한은 2, g의 극한은 4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볼게요. 분수꼴 g분의 x 곱하기 fx인데 얘네들이 각각 수렴하면 다 극한 적용해서 각각 처리해버리면 되겠지. 첫 번째, 수렴하나요? 네, 2로 보내면 2로 수렴하잖아. f 수렴하나요? 네, 아까 얼마였어요? 2로 수렴하잖아. g 수렴하나요? 네, 4로 수렴하잖아. 각각 수렴하니까 다 리미트 적용해서 4분의 4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fx가 어떻게 생겼니, gx가 어떻게 생겼니를 찾는 게 아니니까 각각 수렴하면 그대로 산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복잡할수록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여기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22페이지까지 지금 아래쪽에 확인, 변형, 발전 안 푼 거 있잖아요. 그치? 거기 한번 쭉 해결을 해봅시다. 22페이지까지. 그래서 안 풀리는 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할게요.